자, 그 중에서 몇 개 풀었습니까? 10개 다 푼 사람 손. 그 정도. 됐어. 네, 찬이 몇 개 풀었어? 8개요. 자, 대부분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한 뭐 10번까지 다 푼 친구들도 절반 되는데 다 못 푼 친구들이 3명 있어요. 자, 종원아 몇 개 풀었니? 몇 개? 안 들려. 이렇게 맞아요. 아니 몇 개 풀었냐고 묻는 거야. 다 풀었어? 또 몇 개 풀었니? 주원이 몇 개 풀었어? 2개 빼고 8개 풀었어요.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2번까지요.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뭐예요? 일에 대한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반드시 물체에 힘을 주어서 힘준 방향으로 물체를 뭐 시키는 거냐면 이동시키는 걸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규야 1과는 10불러 1은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게 일이야. 그렇다면 내가 일을 했단 얘기지. 그러면 일을 했을 때 내가 한 일이 얼마인지 구하고 싶어. 자, 1구하는 식 불러. 힘 곱하기 힘 곱하기 안 들려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요. 됐어. 자, 한 일은요 물체에다가 준 힘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물체를 미는데 든 힘은요 2kg 아닙니다. 얼마입니까? 10N입니다. 되겠어? 그러니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가서 내가 한 일은 20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되겠어?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랬을 때 같은 크기의 힘을 주더라도 수평으로 줬을 때와 비스듬한 방향으로 똑같은 10N의 힘을 줘요. 그래서 똑같이 2m 움직였습니다. 주원아, 한 일의 양이 1번이 큽니까? 2번이 큽니까? 같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크냐고요? 1번이 이거 이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움직이는 거. 2번이 이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움직이는 거. 누가 한 일이 더 커요? 1번. 네. 됐어. 자, 1번은 내가 준 10N의 힘이 모두 다 물체를 움직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한 일이 20이지만 2번처럼 비스듬해요. 예를 들어서 각도가 60도라고 치죠.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겨우 얼마밖에 안 된다? 5N밖에 안 됩니다. 됐어. F 코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겨우 5N의 힘으로 2m 밀고 간 거기 때문에 한 일이 10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 일의 양은 줄어들다가 각도가 수직 90도가 되면 한 일이 얼마가 된다고? 0이 된다고.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요. 물체에 힘을 줘서 이동했을 때 그냥 준 힘이 얼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그걸로 한 일을 구하는 거다. 그랬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한 일이 0인 경우도 존재하죠. 그 중에서 밀었는데 안 가요? 내가 힘 안 줬는데 가요? 한 일 0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없거나 또는 내가 준 힘이 없어서 한 일이 없는 경우 당연하지만 가장 골 때리는 경우는 힘도 줬고 물체가 이동도 했지만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 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얘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다면 종원아 기억해.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라서 한 일이 0인 두 가지 경우 얘 들어드렸었어.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라서 한 일 없어요. 뭐죠?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시 문제인데요. 뭘까요? 수직 아니야. 물체를 들고요. 똑바로 걸어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걸어간다고 그래? 수평으로 걸어가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수직으로 걸어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알겠어? 네. 그래서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한 일이 없어요. 왜? 물체한테 나는 힘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걸어가는 건 이렇게 가는 거니까 한 일이 없다고요. 되겠어? 하나 더 있지. 원호야 얘기해. 두 번째.
힘을 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있을까? 그러니까 어떨 때가 수직한 경우야. 얘 들어봐. 하나는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 두 가지 외우셔야 되는데 권서연 얘기해. 은재 얘기해. 원. 네. 문장 끝까지. 문장 끝까지. 원운동. 등속 원운동. 그냥 원운동은 안 돼요. 됐어? 등속 원운동이요. 정확하게 물체가 그 순간 가려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라서 한 일이 없어. 그러면 등속 원운동하는 대표적인 예 들어봐. 뭐 있습니까? 등속 원운동에서 한 일이 없는 대표적인 예 들어봐. 시험 문제는 예로 안 나오고 그 예로 나오잖아. 뭐 있다고 주니? 그렇죠.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그래서 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맞아.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학교에서는 얘를 이걸로 들 거야. 그러면 이걸 찰떡같이 이렇게 알아보고 한 일이 0이라는 걸 너네는 알아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일이 0인 경우 아셨고요. 그러면 내가 일을 했을 때요. 한 일을 나타내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죠. 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x축이 뭐였니? 네, x축이 밀고 간 거리죠. y축이 뭐여야 되니? 힘이어야죠.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그 거리 가는 동안 한 밀이라고 해요.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똑같은 일을 A도 10주를 했어. B도 10주를 했어. 그렇다면 누가 능률이 높은 거야? 라고 하는 누가 더 1초 동안 많은 일을 했니? 그걸 뭐라 그러니? 일률이 큰지 알려면 뭘 알면 되니? 얘네들이 일하는데 걸린 시간 초를 알면 되죠. 됐어? 얘는 1초 동안 그 일을 했대요. 얘는 2초 동안 일을 했대요. 누가 더 빨리 한 거야? 누가 더 일을 빠르게 한 거니? A가 훨씬 빠르죠. 됐어? 라고 하는 인류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인류는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누면 된다. 되겠어? 한 일을 초로 나누면 A의 일률이 얼마입니까? 10. 되겠어? 네. 단위가 뭐였지? 네. 와트요. 우리가 줄퍼초라고 하는 걸 와트로 바꿔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얘는 일률이 얼마라고요? 5와트라고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되겠니?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일률은 어쨌든 한 일이 힘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그걸 걸린 시간 초로 나눈 거라서 사실은 일률은 힘 곱하기 속력으로 계산해도 같은 말이야. 되겠죠? 네. 자, 근데 내가 무한대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딱 얼마만큼만 일할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일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일할 수 있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에너지라고 합니다. 되겠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나는 에너지라고 부른다. 자, 근데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100이었는데 내가 일을 했는지 받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의 나중 에너지가 얼마냐면 60이었어. 그럼 나는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한 거야. 얼마만큼? 40만. 그래서 에너지가 준 거지. 됐어? 그래서 나는 처음 에너지와 나중 에너지만 보면 일을 했는지 받았는지 그 양이 얼마인지 체크할 수 있다. 되겠어? 그러니 여기에 2kg짜리 물체가 1의 빠르기로 간다.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 아이가 3의 빠르기로 가더라. 되겠니? 자, 나는 일을 했니? 받았니? 받았죠. 얼마만큼이요? 네. 얘는 처음에 에너지 얼마 있었습니까? 계산. 네. 이게 무슨 에너지 있어요?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네.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으로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그러니 이 물체가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1줄만큼 있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9요. 9줄만큼 가져요. 그러면 처음에 에너지보다 에너지가 8만큼 증가했죠. 이를 뭐 했다는 겁니까? 닫았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8줄만큼이요. 맞아?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2m 간 거야. 그러면 뒤에서 얼마의 힘으로 밀었단 얘기니? 얼마? 4N의 힘으로 밀어줬어야. 됐어? 실제로 얘가 받은 일이 8이어야 되는데 보세요. 2m 움직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받은 힘은 4여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처음에 에너지와 나중에 에너지의 차이를 보면 얘가 중간에 얼만큼의 일을 받았는지 했는지 알 수 있다. 알겠어?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나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물리책에서 배운 에너지 두 종류 있죠.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배웠다. 자, 그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요.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 2분의 1 mv 제곱이다. 자, 이때 m이 뭐지? 질량의 단위 모여야만 되니? 킬로그램 밖에 둘 수가 없어요. 그쵸? V가 뭐죠? 속력입니다. 됐어? 네, 단위가 뭡니까? 미터 퍼 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표준 단위로만 쓰니까. 킬로미터 퍼 아워 같은 거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말고 무슨 에너지 있죠? 위치 에너지를 앞으로는 위치 에너지라고 안 불러도 돼요. 같은 말이 있거든요. 뭐라고 부릅니까? 포텐셜 에너지. 됐어. 근데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위치 에너지 누가 만든 위치 에너지밖에 안 배웠니?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밖에 안 배웠어요. 하지만 위치 에너지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중력 때문에 생긴 위치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를 원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중력 위치 에너지는 꼬맹아 여기에 지구에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지만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여기에 질량이 m이라이가 있어요. 얘가 땅바닥에 붙어있는 이유는 지구가 얘를 mg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 나는 얘를 들어 올릴 겁니다.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 얼마입니까? 불러줄래? mg입니다. 최소한의 힘은 mg만큼은 힘을 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 힘을 줘서 얘를 h만큼 끌고 가서 여기에 올릴 겁니다. 됐어? 그럼 내가 한 일 얼마니? mg, h죠. 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공에다가 이만큼의 일을 해주면 거꾸로 공은 그 일을 받습니다.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긴다고요? 위치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에서 공이 갖는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바로 mg, h였어요. 맞아요. 다시 말할까요? 중력 곱하기 중력과 반대 방향 움직인 거리를 곱하면 중력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mg, h였던 거예요. 자, 이것처럼 포텐셜 에너지라는 위치의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용수철이 갖는 힘, 멋진 말, 탄성력. 그 탄성력이 만드는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탄성 위치 에너지 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 포텐셜 에너지 하나 더 만듭니다. 지금은 배우지 않고 전기 파트에서 배울 건데 전기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라고 배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전기 포텐셜 에너지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싸잡아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위치 에너지는 중력 위치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 전기 위치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입니다. 역학 파트에서는 전기 위치 에너지는 안 배우고 탄성 위치 에너지까지만 설명해 드립니다. 그 중에서 중력 위치 에너지는 여러분들 중3 때 배웠으니까 아는 내용입니다. 낯선 내용 하나가 나오죠. 바로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저번 주에 시간이 없어서 얘를 설명을 못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죠. 자, 탄성력은 용수철이 같습니다. 자, 용수철처럼 힘을 줬을 때 변형된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탄성. 그때 작용하는 힘이 탄성력. 맞습니까? 그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바로 용수철입니다. 근데 이 용수철은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 중에서도 더럽게 특이합니다. 왜요? 얘는 A라는 용수철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용수철에 10N의 물체를 매다니까요. 용수철이 10cm 늘어나다가 멈췄어요.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 용수철은 10N의 힘을 주면 10cm 늘어나는 용수철이죠. 그러면 10N이 아니고 20N을 매달면 어떻게 됩니까? 20cm. 30N을 매달면 어떻게 됩니까? 30cm 늘어나죠. 이게 특이한 겁니다. 용수철은 정확하게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과 그 용수철이 변형된 길이가 정확하게 뭐합니까? 비례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이런 애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용수철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요.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거짓말, 탄성력이 변형된 길이와 정확하게 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얘는 10N의 힘을 줘보니까 10cm 늘어난다고? 20N의 힘을 주니까 20cm 늘어난다고?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몇 N인지 모르는 어떤 애를 매달았어. 그랬더니 40cm 늘어나. 그러면 알 수 있지. 걔는 몇 N짜리야? 40N짜리야. 그래서 이렇게 작용하는 힘하고요. 변형된 길이가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를 이용하면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만 보면 몇 N인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알 수 있다. 되겠어?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용수철 뭘 만들었어요? 저울을 만들었죠. 그래서 용수철 저울은 뭘 재는 저울입니까? 뭘 재는 저울입니까? 뭘 재는 저울입니까? 꼬맹아, 힘에 뭘 잴 수 있어요? 크기를 측정하는 저울입니다. 용수철에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해? 그거 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늘어난 길이로. 되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되겠죠? 용수철에 얼마만큼의 힘으로 물체가 잡아당기니? 자기의 무게만큼이요. 그래서 우리는 용수철을 이용해서 물체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거죠. 되겠어? 이런 얘기야. 정확하게 작용하는 힘하고요. 변형된 길이가 비례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용수철 저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는 애를 매달아도 늘어난 길이만 보면 몇 N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니? 이해돼? 이해돼? 자, 근데 옆에 또 다른 용수철이 있어요. 또 다른 용수철이 있는데 얘 더럽게 두꺼워요. 자, 두꺼운 이 용수철이 B라는 용수철에 얘하고 똑같이 10N의 물체를 매달아요.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10cm로 똑같아야 됩니까? 전혀 아니죠. 얘는 2cm밖에 안 늘어났다고 치자. 용수철마다 단단한 정도가 달라서요.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매달아도 늘어난 정도가 달라요. 그러면 내 샤프 속에는요. 잘 늘어나는 용수철을 넣어야 되니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을 넣어야 되니? 잘 늘어나는 용수철을 넣어야 조금만 힘을 줘도 얘가 똑딱똑딱 하겠죠. 그래서 잘 안 늘어나는 단단한 용수철을 넣으면 샤프 못 써요. 그래서 이거 버튼을 못 눌러요. 알겠습니까? 이거죠. 하지만 아빠 자동차 바퀴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용수철을 집어넣으면 됐어? 네, 자동차를 탈 때 엉덩이가 도로에 달라붙죠. 됐어? 그래서 엉덩이에 불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는 용수철은 단단한 용수철을 넣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용수철의 단단한 정도를 사람들이 알아야 얘는 샤프에 넣으면 적합하겠네. 얘는 자동차에 넣으면 적합하겠네. 이걸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 알 수 있게 용수철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낸 상수를 표현하기로 했다. 그걸 우리는 멋진 말 용수철 상수 또는 탄성계수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A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얼만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A라는 용수철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0N을 매다니까 10cm 늘어나는 용수철이잖아요. 그러면 이 용수철을 1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몇 N의 힘을 주면 될까요? 1m 늘어나게 하려면 몇 N의 힘을 주면 될까요? 생각해 얘들아. 필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생각해. 10N의 힘을 주면 10cm 늘어나는 용수철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용수철을 1m 늘어나게 하려면 몇 N의 힘을 줘야 될 줄 아세요? 라고 하면 1m는 100cm죠. 10cm보다 10배 늘어나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작용해야 되는 힘도 몇 배입니까? 10배 큰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 몇 뉴턴? 100N의 힘을 줘야 1m 늘어나는 용수철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이 용수철 A의 용수철 상수 값은 100Nm/m라고 정하자. 각각의 용수철을 1m 늘리는 데 필요한 힘을 그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라고 부른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B를 만드셔야 됩니다. B라는 용수철은 보신 것처럼 똑같이 10N의 힘을 줘도 2cm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그렇다면 이 용수철을 1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몇 N의 힘이 필요합니까? 네, 500N의 힘을 주셔야 돼요. 왜? 지금보다 50배 길게 늘어나야 1m가 되니까. 줘야 되는 힘도 50배 큰 힘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용수철 B의 용철 상수는 얼마냐면 500Nm라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용수철 상수를 만들 수 있는데 선생님 만들고 보니까 A보다 B의 용수철 상수가 5배 크네요. 네, 5배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됐어? 5배 단단해요. 그러니까 잘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길이가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 얘기야. 단단한 정도를 표현한 게 용수철 상수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요. 앞으로는 이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를 알잖아요. 그러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 측정할 필요 없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계산하시면 돼요. 탄성력은 용수철 상수에다가 용수철이 늘어난 길을 곱하시면 됩니다. F는 KX. 이게 탄성력 구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A의 용수철 상수가 100이라고 줬는데 A 해볼게요. A라고 하는 물체는요. 용수철 상수가 100입니다. 단위가 뭔지 아세요? 100Nm/m죠. 근데 어떤 이름 모를 아이를 매달았더니 10cm 늘어났대요. 그러면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으니 늘어난 길이 여기다가 10cm 곱하는 순간 뒤져. 왜? 상수 단위가 미터야. 그러면 변형된 길이 단위도 미터로 놓고 계산해야 돼. 되겠어? 그래서 얘는요. 0.1m 늘어났어요.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10,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뉴턴. 그래서 이때 작용한 힘은 10N의 힘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는 10N이구나. 이거예요. 이해돼? 하겠어? 다시요. 용수철 B요. 용수철 B의 용수철 상수는 5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탄성력 F는 KX. 용수철 상수는 500Nm고 매달았더니 겨우 0.02m 늘어났어. 그래서 이때 작용한 힘 10N. 어떻게 해도 이 값이 계산됩니다. 되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은 F는 KX로 계산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앞으로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 됐죠? 네, 이 탄성력을 KX로 계산하셔도 된다. 그러면 이제 눈 크게 떠라. 이쪽이 탄성력을 나타내는 그래프. 이쪽이 그 탄성력으로 늘어난 길이를 표현한 X축.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나타낼까요? 말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얘기하니? 이과 최상의 아이들은 그래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이 그래프의 기울기요.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라고 했습니다. 됐어? 그러니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처음부터 그 용수철 상수를 나타냈었던 겁니다. 되겠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를 원래부터 나타내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밑에 있는 면적은 뭘 나타낼까요?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자, 면적은요. 면적은 언제나 x축 곱하기 y축이라고 그랬죠.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든 상관없이. 자, x축은 늘어난 거리고요. y축은 그 거리 늘어날 때 사용된 뭡니까? 힘입니다. 맞아?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뭡니까?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물체가 용수철한테 해준 일입니다. 거꾸로 말할까요? 이거 용수철이 받은 일입니다. 됐어? 그러면 용수철은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겨야 되니? 일을 받았어요. 뭐가 생겨야 되니? 에너지. 됐어? 이때 용수철이 갖게 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걸 바로 탄성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용수철이 갖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얘 얘기하는 거예요. 얘. 그러면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 만들어. 됐어?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잖아. 만들어 보세요. 뭡니까? 2분의 1 x 곱하기 kx죠. 그러니까 kx 제곱이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이라는 말이죠. 되겠어?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탄성 에너지니까 넓이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 만들어 보시면 2분의 1 kx 제곱이 나와요. 되겠어? 그래서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예요? 2분의 1 kx 제곱이요. 이 면적 구하는 식이에요. 선생님 용수철 상수 안 나왔으면요? 안 나왔으면 탄성력 죽겠죠? 2분의 1 fx로 해도 같은 말이죠. 됐죠? 2분의 1 fx로 하든지 2분의 1 kx 제곱으로 하시던지요. 이게 바로 탄성력을 갖고 있는 용수철이 갖는 탄성 에너지를 얘기한다. 됐어? 그래서 앞으로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kx로 x 제곱으로 구하시면 돼요. 2분의 1 kx 제곱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처음 나오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탄성력이라는 힘 구하는 식. F는 kx입니다. 됐어. 그 탄성력을 가지고 있는 용수철이 가면 에너지 구하는 식.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되겠어? 헷갈리면 안 돼. 힘 구하는 식이 F는 kx.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kx 제곱. 돼요? 네. 자, 그러면 보면아 여기에 이런 용수철 하나가 누워 있어요. 물체와 바닥 사이에는 마찰이 없습니다. 자, 용수철이 늘어나기 전 원래 위치를 우리는 O, 여기를 합력이 0인 위치니까 평형점, 평형 상태인 점, 합력이 0인 점 옵니다. 자, 근데 내가 용수철을 잡아 당길 겁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쿵 하고 늘어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됐어 A 위치에 오게끔 할 거고요. 이때 늘어난 길이가 됐어 X라고 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치에 내가 물체를 끌고 왔어요. 자, 끌고 오는 순간 됐어? 이 점에서 물체는 정지 상태겠죠. 무슨 에너지 있을까요? 무슨 에너지 있을까요? 탄성 에너지만 있습니다. 됐어? 그럼 여러분들 아시죠?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때 위치 에너지는 탄성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됐어? 탄성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쵸? 내가 A점으로 잡아당기는 순간 A점에서는 탄성 에너지 있습니다.
자, 이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했을 때 A점에서의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순간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그러면 A점에서의 총 역학적 에너지 얼마니? 됐어? 2분의 1 KX 제곱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랬다가 내가 손을 놓는 순간 얘가 다시 원래대로 훅 하고 끌려가죠. 자, 끌려가면서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탄성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빨리 얘기해.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됐어? 그래서 끌려갈수록 이 물체의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그럼 어디서 속력이 최대일까요? 어디서 속력이 최대일까요?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점에서 최대겠죠.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탄성 에너지가 제일 작은 지점이겠죠. 어딥니까? 탄성 에너지가 제일 작은 점. 탄성 에너지가 0인 곳이 어딥니까? 용수철이 변형되기 전. 어딥니까? 5점에 왔을 때입니다. 됐어? 그래서 5점에 왔을 때 용수철은 이제 늘어난 길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탄성력은 0입니다. 탄성 에너지는 0입니다.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든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돼?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2분의 1 kx 제곱과 똑같은 크기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그대로가 되겠죠. 예를 들어 보면 이 점에 왔을 때 탄성 에너지가 100이야. 운동 에너지는 0이었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잖아. 그러면 5점에 와서도 마찰이 없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100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5점에 왔을 때 탄성 에너지는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10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크기와 이 크기는 같죠. 맞아? 자, 그랬을 때요. 그러면 5점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제일 커. 그렇다는 건 속력이 제일 빠른 위치라는 얘기야. 맞죠? 속력 얼마? 이게 고등학교 문제야. 이 사람들은. 됐어? 5점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크기를 갖는 속력이 얼마냐?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어야 되니까 이 크기를 갖는 운동 에너지 구하시면 되죠. 맞아.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과 같은 크기를 갖는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속력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우시면 이때 속력의 크기는 루트 m분의 kx만큼을 가지면 된다. 맞아. 이렇게 계산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되겠어? 하겠어? 이게 첫 번째 문제. 이거 해결되는지 머릿속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매번 얘밖에 안 나와요.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러면 보면 얘가 여기까지 오면 속력이 점점 빨라져서 여기서 속력이 최대지. 그럼 멈출 수 있어 없어? 속력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멈출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겠죠. 언제까지요? 속력이 다시 0이 될 때까지 가겠죠. 그 속력이 0이 되는 B의 위치는 얼마만큼 변형된 후일까? 얼마만큼 압축되면 멈출까? X만큼 변형된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운동 에너지가 100% 다시 탄성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형된 길이가 얼마여야 될까요? 다시 X여야 되겠죠. 맞아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X만큼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얘가 평형적으로 왔을 때 속력이 너무 빨라졌다가 속력이 다시 똑같은 탄성 에너지가 되려면 똑같은 길이만큼 변형시켜야 됩니다. 됐어? 그래서 양쪽 A와 B 사이를 얘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찰이 없으면 여기까지 갔다가 순간 속도가 0 됐어. 근데 용수철이 미니까 다시 돌아와. 근데 여기 오면 속력이 너무 빨라? 못 멈춰. 다시 반대편으로 X만큼 가. 여기까지 오니까 속력이 0이 됐어? 근데 용수철이 다시 당겨? 그럼 다시 가겠죠. 마찰이 없으면 이 구간을 무한으로 원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게 돼요. 마찰이 없으면. 이걸 단진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마찰 없으면. 알겠죠? 이해하죠? 맞아? 나 혼자 하는 수업 아니지? 자,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요. 그러면 X만큼 잡아당겼다가 손을 놓으니까 얘가 훅 하고 돌아가는데 그중 가고 있는 한 점 전체 X 중에서 절반인 위치를 지나는 이 점 여기를 P라고 하는. 자, 이제부터 뭘 돌리세요?
P점에서 그래서 P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P점을 지나는 순간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해보세요. 생각.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생각해봐. 틀려도 돼. 틀리는 건 괜찮아. 생각 안 하는 게 문제지.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용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볼게요. 원래 최대한 변형된 A점에서 얘는 탄성 에너지밖에 없었고요. 운동 에너지가 없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입니다. 근데 얘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P를 지날 때도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크기의 역학적 에너지 가져야 됩니다. 그중 2분의 1x만큼만 변형되어 있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남아있는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k는 똑같고 변형된 길이가 x가 아니고 2분의 1x만큼만 변형되어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서 남아있는 탄성력의 크기는 8분의 1kx제곱만 탄성 에너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그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값이 8분의 3kx제곱이어야 더해서 됐어 2분의 1kx제곱이 되겠죠. 그러니 남아있는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3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무난하게 풀립니다. 됐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A에서 최대한 변형시켰을 때 손을 놓을 때 평형점 지날 때 속력 구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렇죠? 또 지나가는 중간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되겠냐?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요. 선생님 위치 에너지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것처럼 중력 위치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네요. 네, 탄성 위치 에너지도 있고 전기가 만든 전기 위치 에너지도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홈터라고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을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대답해. 태규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OX. 아닙니다. X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OX. 뭡니까? X예요. 항상 보존되진 않아요. 되겠어? 네. 마치 중학교 3학년 때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들만 문제에 내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될 거라는 착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뿐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맨날 가로치고 쓰죠. 뭐요?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없을 때. 그때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됐어? 네. 그럼 만약에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역학적 에너지는 변합니다. 줄어들거나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는요 항상 보존되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어떨 때만 보존돼? 라는 겁니다. 어떨 때만 보존돼? 라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언제야? 그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들만 작용해야 됩니다. 그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우리는 보존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보존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 보존력이 뭔데요? 이미 써드렸죠. 이 세 개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다시 말해요. 중력력, 탄성력력, 전기력력. 이 세 가지 힘만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근데 이 세 개를 뺀 나머지 어떤 힘이 더 작용해도 그때부터는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변합니다. 되겠어? 그러니 이 세 가지 힘을 뺀 나머지 힘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 멋진 말, 비보존력들이야. 됐어? 이걸 뺀 나머지 힘. 그럼 중력, 탄성력, 전기력을 뺀 나머지 중학교 때 우리가 배운 거 뭐 있습니까? 마찰력, 부력, 자기력, 사람이 중심, 공기 저항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위에 있는 세 개를 뺀 어떤 힘이 작용해도 그 순간부터 역학적 에너지는 변합니다. 그러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 고등학교 때부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나오니까. 됐어? 자, 고등학교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마찰이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보존될 거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보존력만 작용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다. 그걸 뺀 나머지 힘이 작용하는 순간부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는요? 언제 이게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OX. 그건 맞는 말입니다. 됐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에너지는요 항상 보존됩니다. 얘는 항상 보존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보존돼요? 그건 어떤 물체가 처음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였어. 근데 그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100이었어. 근데 물체가 움직이면서요. 그래서 움직인 후에 나중 에너지를 보니까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상태로 남아있는 건 얼마만 남아있냐면 60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된 거지. 그럼 160이 줄었잖아요. 에너지도 보존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나머지 40이 뭘로 바뀌었냐면 마찰에 의한 열의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합하면 처음에 에너지와 같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하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움직이는 동안 발생한 열 에너지까지 합하면 항상 처음에 에너지와 늘 같아야 됩니다. 절대 다를 수는 없습니다. 되겠니?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항상 일정하다. 전 우주적으로 그렇다. 우주의 총 에너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경우에 따라서만 보존된다. 알겠습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때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10개를 푸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마찰이 작용하는 경우야.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돼.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보도록 하죠. 자, 꼬맹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얘기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문제 연습하는 거였으니까. 자, 1번 문제에서 질문 필요한 사람만 손 들면 돼요. 2번 문제 설명 필요한 사람 넘기겠습니다. 3번 문제 설명 필요한 사람 네, 하겠습니다. 그림은 실로 연결되어 있는 5kg의 물체를 연직 위 방향으로 당겼더니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2m 이동하는 동안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한다. 이렇게 블라블라 써 있는데요. 서연아, 지금 여기에 있는 세 줄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았어야 된다. 물린 그렇게 푸는 거다. 문제 지문이 10줄이어도 소용없다. 핵심 단어 하나를 밑줄 쳐가면서 읽는 거다. 서연아,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 맞아요. 정확합니다. 일정한 속력, 첫 번째 밑줄. 첫 번째 줄에 있는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단어예요. 그러면 일정한 속력, 멋진 말,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거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니?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가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니? 그렇죠. 이거 해석해야 답이 나오죠. 이 새끼가 받는 R자리는 0이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은요, 해석학입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열나줘야 돼. 되겠어? 걔가 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건 등속 운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이 새끼의 합력이 0이란 뜻이야. 이걸 이해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5kg짜리 물체가 있는데요. 실로 위로 잡아당기는데 등속으로 잡아당겨. 무슨 말이야? 얘가 받는 힘이 0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 무슨 힘 받는데? 중력 얼마? 50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지구가 아래로 50으로 잡아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속으로 움직인다는 건 사람이 실을 50N의 힘으로 당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로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실을 잡아당기는 힘이 50이란 얘기입니다. 그 힘으로 물체를 2m 끌어당겼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갈게요. 기억. 손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한 일은 됐어? 네. 내가 준 힘이 한 일이 얼마니? 당연히 내가 준 힘 50에다가 됐어? 한 일을 물어봤으니까 힘 곱하기 거리라고 아까 태교가 했어요. 그러면 힘은 50이고요. 움직인 거리는 2m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한 일은 100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두 번째, 중력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됐어?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은? 됐어? 네, 중력에 대해서 됐어? 반대 방향으로 올라간 만큼의 중력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양이겠죠. 됐어? 내가 얘를 2m 들어 올리면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은 손이 한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 위치 에너지 증가량도 얼마? 100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50이니? 라고 하는데 자,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얼마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우리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나요? 일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맞아? 맞아? 근데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에너지 변화량이 1인데요. 그중 에너지는 두 가지 있어요. 운동 에너지가 있고 위치 에너지가 있으니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일은 누구다?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 누가 하는 일? 네. 일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주체입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누가 한 일입니까? 이거 알자인이 한 일.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이거 중력이 한 일. 맞아, 이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력이 한 일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거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냐고 묻는 거죠. 근데 우리 앞에서 구했어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얼만큼이야. 알겠어? 그 얘기입니다.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얘기한다. 이해되겠지? 머릿속에 넣어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둘 다 100으로 썼어야 되는데 50으로 써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4번 질문인 사람 손. 네. 자, 그림은 영희가 날린 종이 비행기가요. 됐어. 종이 비행기가 꼬맹아 이렇게 움직였니? 이렇게 움직였니?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종이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는 경로 보시면 종이 비행기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이죠. 뭐가 달라요? 이 새끼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됐어? 방향이 바뀌고 있죠. 방향이 바뀌는 운동하고 있어요. 자, 종이 비행기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밑줄 쳐요. 일정한 속력. 그러니까 뭡니까?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빠르기가 10, 여기서도 빠르기가 10 이거죠? 그럼 꼬맹아, 얘 등속 운동 맞는데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이니? 이거 아니잖아.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니까 등속도 운동이니? 이거 아니잖아. 얘는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지. 예를 들면 등속 원 운동처럼. 맞아. 등속 원 운동처럼 얘는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만 바뀌고 있어요. 그럼 방향을 바꾸려면 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방향을 바꾸려면 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알짜 힘 받아야죠.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등속도 운동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보자. 기억. 종이 비행기의 밑줄 쳐. 속도 일정하니? 답해. 일정하니? 아니죠. 속력만 일정하지 속도는 일정한 게 아니라고요. 이 단어가 분명하게 머릿속에서 구별되셔야 돼요. 속력은 일정하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이 같을 때만 일정하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얘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한 건 아닙니다. 되겠어? 근데 그래서 기억에 속도를 치우셔야 됩니다. 속력만 일정합니다. 되겠어? 자, 니은 중력이 종이 비행기에 대해서 일을 했니? 라고 하면 꼬맹아 중력이 일을 했다는 건 뭐야? 위아래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됐어? 얘는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럼 중력이 한 일 있겠죠. 있겠죠. 자, 디귿 종이 비행기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였다. 자, 꼬맹아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점점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다시 읽어. 이 새끼는 내려오면서 속력이 어땠대? 일정했어. 빨라지지 않았어. 그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안 한 거야. 맞죠? 얘는 내려오면서 등속 운동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운동 에너지는 증가 안 하고 있다는 뜻이야. 괜찮아? 하겠어? 조원아 이해되니? 이해되는 거야? 네. 운동 에너지는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해되죠? 그러면 선생님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잖아요. 네. 근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 안 했어요? 네. 그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 어디로 갔어요?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역합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예요. 대표적입니다. 이해돼?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얘기해. 그런 눈빛 주지 말고 빨리. 이해된다 안 된다? 얘 위치 에너지 감소합니다. 감소하는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어야 역합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얘는 내려오면서도 속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속력이 안 빨라져.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 안 했다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 예를 들어 가장 높은 지점을 A, 여기 중간을 B라고 하자. A점에서요 이물체의 위치의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100이었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냐면 40이었어요. 그래서 A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140이었다고요. 근데 얘가 밑으로 내려와도 속력은 똑같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40이죠. 근데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80이죠. 보존되지 않다고. 됐어?
됐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보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맞는 건 니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손. 네. 그림은요, 정지해 있는 질량이 같은 밑줄 쳐. 꼬맹아 질량 같대요. 그러면 둘 다 MM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질량이 같은 두 물체 A, B가 같은 높이에서 밑줄 쳐. 높이도 같대요. 자, 같은 높이에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A는 자유낙하인데요. 공기저항 없다는 뜻입니다. 됐어. 그리고 B는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굴러내려가는데요. 마찰 없답니다. 공기저항도 없고 마찰도 없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됩니다. 그쵸? 자, A는 이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서 여기 바닥까지 내려오게 할 겁니다. 자, 근데 B는 경사면에서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타고 B는 굴러내려오게 할 겁니다. 근데 얘는 공기저항도 마찰도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됩니다. 바닥에 닿을 때 누가 빠져요? 속력 누가 큽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속력 누가 빨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최고 지점을 가라고 하고 바닥을 나라고 합시다. 그래서 네, A도 B도요. 그래서 네, 최고 높이 가에서는요. 위치 에너지만 있어요. 얘 질량 M이고 이거 높이 H입니다. 그러니 가 지점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는 A와 B가 똑같이 위치 에너지 mgH만큼 있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둘 다 없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러니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냐면 mgH만큼을 A, B가 갖습니다. 그랬다가 얘는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내려오지만 어차피 감소한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오는 순간 얘네들의 위치 에너지는 둘 다 없습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된다. 그렇다면 바닥에서 둘이 갖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둘 다 mgH만큼이어야 돼요. 근데 A도 B도 둘의 질량이 똑같으니까 속력이 같아야 같은 크기에 돼서 운동 에너지를 갖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10이었다면 얘는 이렇게 굴러 내려왔을 때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10이란 얘기예요. 근데요, 애들이 맨날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뭔가 다르지 않아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냥 뚝 떨어지는 것과 아무리 마찰이 없어도 경사면을 굴러 내려올 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달라요. 시간은 다르죠. 되겠어? 네. A 같은 경우에는요. 자유낙하입니다.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얘 떨어질 때 가속도 얼마입니까? G입니다. 가속도가 10이죠. 그런 거면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라며. 그러니까 A는 가속도가 G인 기울기를 가지면서 떨어지죠. 근데 B는요. 가속도가 G보다 클까? 아니면 G일까? G보다 작을까? 얘 무조건 작죠. 왜요? 얘가 굴러 내려올 때요. 그래서 얘는 아래 방향으로 온전히 중력받아요. 그걸 질량으로 나누시니까 가속도가 G가 되죠. 근데 얘는 굴러 내려올 때요.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인지 아시죠? 얼마입니까? 얘 mg 싹 내려가 세타입니다. 근데 그거를 질량으로 나누시면 경사면에서의 가속도는 언제나 G 사인 세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G보다 작죠. 그러면 기울기가 G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근데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같아야 되니까 꼬맹아 같은 속력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B가 훨씬 더 길죠. 천천히 내렸다는 얘기야. A는 1초 만에 바닥에 닿았다면 B는 3초 만에 바닥에 닿았다는 뜻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속력은 똑같지만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더 길게 걸렸어요. 이것뿐이야. 이것뿐이야. 속력은 같아.
자, 그래서 기억 보세요. 가속도가요. A가 B보다 크기 당연해요. A의 가속도는 G고요. B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 보시면 기준점 P를 지날 때 속력은 누가 크니? 자, 꼬맹아. 기준점을 여기다 잡으나 여기나 잡으나 똑같지 않아? 같은 높이를 기준점을 잡은 거잖아. 됐어? 네. 그러면 같은 높이만큼 낙하하는데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속력이 똑같겠죠. 알겠어요? 같은 높이 여기를 지난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5m 내려왔으면 얘도 이 방향으로 수직 높이는 5m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감소한 높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같으니까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가 같겠죠. 되겠어? 이해되니? 그랬으니까 여기를 지날 때 속력과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은 똑같아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니까. 단지 거기까지 오는데 걸릴 시간만 다른 것뿐이야. 그래서 같은 높이를 낙하하면 이렇게 뚝 떨어지나 이렇게 오나 같은 높이를 돼서 낙하했을 때 속력은 같다고. 되겠어?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니은은 같다고 하시는 게 맞고요. 디귿.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의 한일은요. 미추처. 중력의 한일과 같은 말이 뭐라고 아까 얘기해 줬는데? 중력의 한일이랑 같은 말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 맞습니까? 네. 그러니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위치 에너지 변화랑 똑같죠? mgh, mgh. 같다고요.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6번 가겠습니다. 6번 질문 손 넘기겠습니다. 7번 질문.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고민하고 푸셨어도 틀릴 수 있는 문제니까 얘는 반드시 질문하시는 게 맞죠. 자, 이제부터 마찰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무조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네. 자, 근데 보세요. A라고 하는 물체는 질량이 m입니다.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같은 바닥에 있습니다. B라는 물체는 질량이 2m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딩 때 배웠습니다. 마찰력은 뭐에 비례합니까? 마찰력은 뭐에 비례합니까? 무게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A와 B 중에 누구의 무게가 더 큽니까? B의 무게가 2배 크니까 A에 작용하는 마찰력보다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2배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겁니다. 무거울수록 마찰력은 커진다고요. 되겠어? 그러니까 A의 마찰력보다 B의 마찰력이 2배 크다라고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이때 같은 크기의 힘으로 같은 길이만큼을 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A, T요. 사람이 준 희미한 일을 구해주세요. 불러. A한테 사람이 준 희미한 일. 불러. 얼마니? 라지 F, L. 됐어. 자, B한테 사람이 준 희미한 일. 사람이 힘 얼마 줬어요? F. 그 힘으로 얼마 끌고 갔어요? L.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준 희미한 일은 F, L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크기가 100이라고 치면 되죠. 상상해. 이 크기를 100이라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찰이한 일 구하세요. 불러. 마찰이한 일. 마이너스 새끼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됐어? 마이너스 스몰 f l이죠. 이게 마찰이한 일이죠. 얘는요. 불러. 마이너스 2f l입니다. 예를 들어 얘가 마찰이 한 일이 20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마찰이 한 일이 얼마나 얘기니? 마이너스 4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 됐어요? 네. 라지 FL에서 스몰 FL을 빼면 되죠? 되겠어? 얘는요. 라지 FL에서 스몰 EFL을 빼면 되죠? 그게 알짜임이 한 일이죠? 맞아요. 예를 들면
얘는 100 빼기 20입니다. 얼마요? 80이라는 뜻입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100 빼기 40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60만큼이 알짜임이 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아세요? 알짜임이 한 일이랑 같은 말. 운동 에너지의 변화요. 그러니까 얘는 운동 에너지가 80만큼 증가해. 그래서 80만큼 빨라져. 알겠어? 얘는 운동 에너지가 60만큼 증가해. 그래서 60만큼만 빨라져. 그러니까 이 새끼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마찰이 있는 수평면의 재질이 같고 질량만 다른 물체가 밑줄 쳐 처음에 정지 상태였어.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 에너지 없었다고. 그러면 나중은 받은 알짜임이 한 일만큼이 각자의 운동 에너지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기억 볼게요. L만큼 이동하는 동안 F가 한 일은 A와 B가요 같습니다. 두 번째, L만큼 이동하는 동안 마찰이 한 일은요, 네, B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같지 않아요. L만큼 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요, 바로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됐어요? 네, 운동 에너지는 A가 더 큽니다. 왜? 마찰로 손실된 게 적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맞는 건 기억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꼬맹아 별거 배운 거 없어. 그냥 차분차분하게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숫자로 놓고 상상해 보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 편합니다. 되겠니? 이런 과정을 거치십시오. 자, 8번 손. 네.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습니다. 왜? 거기에 써져 있죠? 마찰이 있다고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고 손실됩니다. 자,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놓여있는 물체를 수평면과 나란한 방향의 일정한 힘으로 5N의 힘으로 당겼다. 그랬는데 옌병할 일정한 속력으로 가더라. 밑줄. 아가야, 뭐냐면 물체가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내가 5N의 힘으로 계속 당겨. 근데 얘가 등속 운동해. 왜? 등속 운동 한다는 거 무슨 뜻? 알짜임이 0. 내가 5N의 힘으로 당겼는데 알짜임이 0이래. 무슨 뜻이야? 내 힘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 5N만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5N이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10m 끌고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해보죠. 기억.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가 5N인 건 등속운동 한다는 단어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5N의 힘이 한 일은 얼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하는 게 한 일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자, 디귿 볼게요. 힘의 한 일의 크기는 마찰이 한 일의 크기와 됐어. 어때야 됩니까? 힘이 한 일 이거, 마찰이 한 일은 단지 방향만 반대인 거죠. 크기는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더 크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기가 놓친 부분 뭔지 보세요. 등속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야, 얘들아. 놓치면 안 돼. 자, 9번 손. 네, 알겠습니다. 구 번 보시면요. 자, 이것도 차분차분하게 가자. 첫 번째 가경우요. 첫 번째 줄에 밑줄 치고 갈까요? 마찰 있는. 아하, 마찰 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된다. 되겠죠? 마찰이 있는 곳에 두 가지 경우를 만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질량이 M인 물체가 V의 속력으로 가는데 여기 마찰이 있어.
F만큼. 되겠어? 그래서 내가 라지 F의 힘으로 끌어도 R자 힘이 F가 아니고 F- 스몰 F니까. 됐어? 네, 속력 증가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 EV밖에 안 됐네. 이런 얘기야. L만큼 이동하니까. 그러면 이 가경우에 꼬뱅아 빨리 해. 힘이 한 일. 됐어? 마찰이 한 일. 이거 두 개 더해야 알자 힘이 한 일.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야. 그래서 이거 채우면 돼요. 채우면 돼요. 예를 들어 힘이 한 일은 라지 FL입니다. 마찰이 한 일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FL입니다. 그러면 알자입이 한 일은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라지 FL에서 스몰 FL을 뺀 값이고요. 이게 바로 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이고, 그러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2분의 3 mv 제곱이 된다고요. 이게 갑니다. 자, 그러면 나를 채우십시오. 그림 안 그려도. 나를 옆에다가 똑같이 채우십시오. 빨리. 빨리요. 차나 채워야 돼. 됐어요? 나는요, 이 FL이 힘이 한 일. 힘을 EF 줬어요. 그리고 거리가 L만큼 간 거니까 힘이 한 일은 EFL입니다. 자, 같은 재질의 물체를 같은 바닥에 놨으니까 나에도 마찰력은 똑같이 스몰 F입니다. 그래서 마찰이 한 일은 마이너스 스몰 FL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R자임이 한 일이니까 이 FL 빼기 스몰 FL이 바로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그래서 얘는 처음에 속도가 V였다가 3V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얼마입니까? 4mv 제곱만큼이죠. 되겠어?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 열심히 배웠던 이 둘을 연립방정식에서 풀 겁니다. 되겠어? 여기서 얘를 뺄게요. 가능합니까? 네, 이 방정식 이 FL-FL은 4mv 제곱, 얘는 FL 빼기 FL은 2분의 3mv 제곱 뺄 거라고요. 되겠어? 그러면 FL은 얼마입니까? 2분의 5mv 제곱이에요. 힘이 한 일의 크기가 2분의 5mv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이 크기가 얘랑 같아요. 이 뜻이네요. 그러면 이게 2분의 5mv 제곱이면, 그래서 얘가 얼마니? 2분의 2 mv 제곱이어야 이거 빼면 2분의 3 mv 제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찰이 한 일은 mv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되겠어? 마찰이 한 일이 크기가 mv 제곱이고요. 얘 크기가 2분의 5 mv 제곱이랑 같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차분히 여기 채우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자, 그렇다면 볼게요. 자, 니은 먼저 볼게요. 가에서 마찰력이 한 일은 mv 제곱이다. 맞습니다. 자, 디귿. 나에서 EF가 물체의 한 일은요. 네, 됐어. 얘 2배겠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5mv 제곱이죠. 되겠어. FL이 한 일이 이거니까 EFL이 한 일은 2배야. 5mv 제곱 이겁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는 누가 큽니까? 기억 보기 왔습니다. 가속도는요, 여러분들 구하는 방법 아세요? 가속도는요, 질량분의 알짜 힘이라고. 그러면 가경우는요, 질량은 m인데 알짜 힘은 사람이 준 힘에서 마찰력 빼야죠. 맞아요. 나경우는요, 똑같이 질량은 m인데 사람이 준 힘에서 마찰력을 빼면 되죠. 얘보다 얘가 2배 크니? 2배니? 그건 아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2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되겠죠? 크긴 하겠지만 2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번 질문인 사람 손. 네, 10번 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마찰 없는, 다행이죠. 이번엔 마찰 없습니다. 역학적이라서 도전되겠죠. 감사한 문제입니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4kg짜리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받아서 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힘에 따른 물체의 위치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 옆에 있는요 그래프를 의미 있는 그래프인 VS 그래프로 바꿔봐. 지금 얘는요 운동 에너지와 간거리 사이의 그래프잖아요. 근데 이걸 물체의 속력과 간거리 사이의 그래프로 바꾸시라고. 운동 에너지를 줬으니까 속력 구하는 뜻이잖아요. 그쵸? 첫 번째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 30인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네요. 그게 30이란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 순간의 속력이 4란 뜻이네요.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30이면 이때 속력이 4란 뜻입니다. 되겠어? 자, 이때 속력 구해. 얼마 나오니? 얼마 나오니? 이때도 똑같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70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속력은 6이라는 뜻이다. 이거 하셔야죠. 이거 하셔야죠. 이걸 할 수 있어야죠.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는 해놨으니까 꼬맹아 한 단계 더 가. 이거 VT 그래프로 바꿔봐요. 시간 속력 그래프로 바꾸는 뜻이잖아.
미안해. 미터 고쳐 왔냐? 여기 10m야. 자, 생각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보여드렸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끌고 가줘야 돼요. 여기서 이게 그려져야 돼요. 자, 지금 얘는요. 마찰이 없는데 일정한 힘을 줬다 밑줄. 마찰이 없는 곳에 일정한 힘을 주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러니 속력이 4에서 6으로 일정하게 빨라지는 게 맞죠.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그랬을 때 간거리 어디 있습니까? VT 그래프에서 간거리 어디 있습니까? 면적이 10m라는 뜻이에요.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간거리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한다고 했어요. 됐어? 이게 평균 속력 얼마입니까? 5m. 됐어? 평균 속력 5로 몇 초 동안 가야 10입니까? 2초 동안 가야죠. 그래서 이게 2초라는 게 이렇게 자명하게 나온다. 되겠어? 무조건 간거리는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얘 평균 속도 눈에 보이잖아요. 5예요. 간거리가 10이래요. 무조건 2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얘 가속도 얼마입니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얼마입니까? 2분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 이게 문제를 푸는 과정이야. 이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야. 선생님 저 이 문제 딱 봤는데요.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속력을 계산하시고 그 속력으로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보기들은 다 풀려요. 기억. 물체에 F를 작용하기 전 물체의 속력이 4입니다. 자, 0에서 10m 지점까지 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됐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요. 높이 변화량 보시면 되죠? 40이에요. 됐어? 이거 못 구하겠어요? 그럼 죽으면 돼요. 눈에 보이잖아요. 40이라고. 자, 그 다음에 디귿 10m 지점을 지나는 순간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10m를 지나든 몇 미터를 지나든 얘는 등가속도예요. 항상 가속도 일정합니다. 얼마로? 1로요. 왜? 일정한 힘 줬으니까. 맞아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늘 등가속도라는 얘기죠. 그 가속도의 크기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자, 선생님이요. 일주일 동안 보면은 여기에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 만드느냐고 사실은 되게 많이 고민해요. 너희들한테 어떤 문제 보여주면 좋을까? 그래서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문제가 아니니까 꼭 집에 가서 반복하길 바란다. 되겠어? 책 펴세요. 자, 반드시 숙제를 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숙제를 안 하고는 그래서 교실문 열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자,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인데 그 중에서요. 선생님이 용수철과 관련된 문제는 그때 안 배웠으니까 풀지마 라고 했던 문제가 7번과 8번이 보입니다. 그쵸? 맞아. 93페이지. 그래서 요거 두 문제 푸는데 3분들입니다. 3분 안에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도 질문 받을게요.
못했어? 두 문제 아직 다 못했어? 빨리 마무리. 언제 놀리면 너무 재밌는 거 오늘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뭐야 혼자 맛있는 거 먹는 거야? 후시럭후시럭 소리 나는데 열심히 먹어라. 아니다 너 그만 커라. 아이. 그만 처먹어라. 아저 살쪘어요. 살쪘. 자, 제가 할게요. 자, 7번하고 8번도 풀어봐 드릴 테니까 어디서 막혔는지 보셔야 하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7번 문제는 아까 탄성력 하면서 선생님이 이 문제의 유형은 이렇게 나와 라고 했던 그 유형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용수철을 수평으로 놓은 경우와 용수철을 수직으로 놓은 두 가지 경우가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7번과 8번입니다. 그래서 용수철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수평으로 뉘어놓는 거 그나마 쉽습니다. 수직으로 세워놓으면 골 때립니다. 그래서 이걸 7번과 8번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7번 문제는 수평면에 용수철이 이렇게 되어 있어. 처음에 늘어나기 전에 위치를 5점, 평형점. 그리고 얘를 0.2m만큼 끌고 가 최대한 잡아당기는 위치를 P점. 이때 늘어난 길이가 0.2m고요. 이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50이야 라고 줬네요. 그렇다면 1번 문제 볼게요. 평형점에 왔을 때 속력 얼마야? 라고 하는 거죠. 평형점에 오면 P점까지 잡아당겼을 때 P점에서 생기는 모든 탄성 에너지가요. 5점으로 오면서 완벽하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입니다. 형태는 달라지지만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하지만 크기는 똑같습니다.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되겠어?
P점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탄성 에너지가 O점에서 100% 운동 에너지로만 바뀌니까 두 개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P점에서의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X 제곱입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 0.02 곱하기 50이야. 이런 개놈의 새끼들 0.02 곱하기 50을 얼마니? 1이요 이씨. 되겠어? 그러면 5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도 1이어야 되는데 이때 속력이 얼마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물체의 질량 얘 2kg잖아요.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1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때 도달했을 때 속력 1입니다. 이렇게 가는 문제야. 되겠어? 이거 계산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숫자를 그때그때 다르게 줄 거니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최대한 늘어났을 때 탄성 에너지가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 근데 평형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니까 못 멈춘다.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탄성 에너지로 그대로 바뀌는 지점까지 간다. 그게 늘어난 만큼 압축되는 위치다. 그러니 이 지점에서 탄성 에너지가 얼마니? 이 지점에서의 탄성 에너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성 에너지 1이 운동 에너지 1로 다시 여기서 탄성 에너지 1로 바뀌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요. 단지 형태만 바뀌고 있지 크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2번 문제입니다. 8번 갑니다. 그림과 같이 용수철 상수가 120인 용수철의 위에 자, 이 문제 가지고 노는 방법 보여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넣으세요. 각각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외우는 거지 답을 외울 이유가 없어요. 자, 이렇게 용수철을 세로로 세워놨어. 그러면 이렇게 놓고 문제가 어떻게 나와? 유형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자, 용수철은 늘어나기 전에 위치가 이만큼입니다. 자, 근데 그 용수철의 최고 높이로부터 1m 위에 1kg짜리 물체를 가지고 있다가 손을 놓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떨어집니다. 속력은 점점 빨라지겠죠? 되겠어? 자, 그랬다가 용수철에 쿵 하고 닿는 순간 속력이 너무 빨라 멈출 때까지 용수철을 밀고 들어갑니다. 되겠어? 그랬을 때 최대한 압축된 길이가 X만큼 압축돼서 여기에 물체가 오는 순간 속력이 멈췄다고 치자. 그랬을 때요. 나는 이 최고점의 위치를 A, 가장 많이 압축됐을 때를 B라고 할게요. A에서 B로 가면서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될게요? 위치 에너지가. A점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가 B점에서의 무슨 에너지? 안 들려? 운동 에너지 없어요. 왜? 최대한 압축했다는 얘기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갔다는 얘기라서 순간 여기서의 속력은 0이 됩니다. 그럼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을까요? 용수철이 압축됐을 때 생긴 탄성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A 지점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가요. 그래서 B 지점에서 탄성 에너지로 다 바뀌었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최대한 압축됐다는 얘기는 그 순간의 물체 속력은 무조건 0입니다. 더 이상 못 미니까 0인 최대한 압축된 거죠. 되겠어? 그래서 최대한 압축된 위치에서는 속력이 0이라 운동 에너지 없어요. 그러니까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가 B점에서의 완벽한 탄성 에너지로 다 바뀐 겁니다. 얘는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자, 그중 얘 위치 에너지요. mgH죠. 됐어? m, g, h가 얼마일까요? h를 얼마로 잡아야 되니? 얼마입니까? 얘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가 이거죠. 그러니까 1 더하기 x입니다. 1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물체가 감소할 위치 에너지가요. 얘 중력 가속도 얼마로 하래? 10 m, g, h요.
되겠어? 네, 이게 B점에서의 탄성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X제곱 2죠. 되겠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용수철이 최대한 압축된 거리 X값 구하라는 얘기겠죠. 이런 씨. 오랜만에 푸는 2차 방정식이다. 우와, 가슴 설레라. 나 알아, 씨. 어때? 나 약간 사주 잘해. 변형된 길이 마진이 날 수가 없습니다. 되겠어? 그래서 2분의 1m요. 이렇게 가시면 이게 맞죠. 이렇게 가요. 자, 이거 산수 푼 거 의미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설계할 수 있으면 된다. 계산은 GPT에 넣어서 하라고 하면 애쓰기 잘합니다. 대신에 이 설계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게 사람이 앞으로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AI와 싸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죠. 그건 생각하고 설계하는 겁니다. AI가 생각한다 그러죠? 거짓말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데이터 정리하고요. 그래서 통계 내는 것밖에 못합니다. 어떤 통계를 어떻게 내라고 설계하는 건 유일하게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앞으로 여러분들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라 끊임없이 설계하고 고민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그렇다면 이제 갈게요.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됐어. 질문 받을 겁니다. 저는 뭐요? 몇 번이요? 1번이요. 네, 또요. 3번이요. 아가들 1번, 3번만 하면 돼? 맞아? 오케이. 자, 1번 보시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을 하는 경우만 이런 개놈의 새끼. 자, 힘이 일한 경우만 골라라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가방을 들고 옆으로 됐어 이동합니다. 가방을 들고 개놈의 새끼야 옆으로 간다고 이 새끼야. 한 일 있어 없어? 없다고 이 새끼야. 힘준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라서. 알겠어? 오케이. 두 번째. 페이지를 지금 봤어요. 이런 개자식이 노이대 힘들게. 자, 그러면 여기 1번은 아니야? 92페이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까먹었어. 3번. 자, 꼬맹아 여기 1번 질문하는 사람 없는 거야? 그러면 3번으로 가도 돼? 네. 자, 3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되어 있고 질량이 3과 2kg의 물체 AB를 실로 연결해 놨습니다. 우리 이거 작용 반작용의 레벨 2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20N의 힘을 작용해서 5m 끌고 갑니다. 자, 이때요. 실이 A의 한 일은요. 그러면 실이 A한테 준 힘이 얼마인 줄 아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해보자. 오랜만에. 자, 봐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 3kg다. 여기 2kg다. 내가 여기서 20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 알아들어? 우리 편의상 얘를 아니 있구나. A, B. 자, 이렇게 잡아당길 때 마찰이 없으니까 RCM이 20인 거 알죠? 됐어? 자, 그랬을 때 힘을 무슨 비율로 나눠갖는다 그랬어요? 질량 비율. 됐어? 그러니까 질량비 3대 2로 나누셔야 되니까요. 여기서 얼마? 12N. 여기서 얼마? 예, 8N을 쓰겠죠. 그러면 실제로 20 준 것 중에서 8만큼 쓰고 나머지를 건네준다 했죠. 맞아? 뭐를 통해서? 실을 통해서. 그럼 실에 걸려있는 장력이 얼마라고요? 말해. 20 받은 것 중에서 내 거 8 빼고 넘겨준다고. 얼마? 12N입니다. 이 실에 걸려있는 힘이 12N입니다. 그러면 결론.
실이 A를 당긴 힘이 얼마입니까? 12N.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1번 실이 A에 한 일이 얼마냐? 결국은 이거죠. 그건 실이 A한테 준 힘 12N에다가 이물체를 몇 미터 끌고 갔다 그랬냐면 5미터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이 한 일은 60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5m 이동했을 때 B의 속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꼬맹아. 자, 내가 잡아당겨주면 사람이 20N의 힘으로 일을 한 거고요. 그 일을 A, B가 받은 거죠. 이때 RGM이 얼마입니까? 20이죠. 그 20이 한 일이 A,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정확하게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별거 없어. 지금 저 A, B는요. RGM이 20이고요. 그 힘으로 몇 미터 밀고 갔냐면 5미터 밀고 갔으니까 A, B가 통째로 받은 힘이 100입니다. 그러면 A, B가 통째로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100입니다. 맞죠? 그러면 A, B 통째로의 질량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게 100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그러면은 V는 얼마입니까? 어려운 산수가 나왔잖아. 얼마?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속력이 2루트 10인데 꼬맹아 봐봐. 얘가 2루트 10으로 가면 얘도 얼마로 가야 되니? 2루트 10. 묶였으니까 같은 속력으로 가야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네. 시간 2분 남았어. 빨리 가자. 넘겨. 자, 94, 95페이지여서 제가 1번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볼게요.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미주얼, 마찰 없으니까 아하, 역학적 에너지 보죠. 그래서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 정지되어 있는 스케이트 선수 A, B가 서로 마주보고 손을 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얼음판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대고 있고요. B라고 하는 사람도 손을 이렇게 대고 있어요. 누가 미는 힘이 더 셀까? A야, B야? 같죠? 작반이니까 새끼들아. 되겠어? A가 B를 미는 힘이나 B가 A를 미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작용반작용이니까 누가 더 크다고 못합니다. 밀고 있대요. 자,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이때 A와 B가 시간 속력에 따른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꼬맹아 별표. 자, 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손바닥을 언제까지 밀었어요? 손바닥을 서로 마주대고 힘으로 민 거 언제까지? T초까지. 왜? 힘을 받은 만큼 속력은 빨라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힘을 안 받았으니까 속력이 일정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손바닥으로 민 건 0에서 T초까지만 손바닥으로 밀었다 이 뜻입니다. 그때 얘는 A고 얘는 B고요. 여기가 2V이고 여기가 V입니다. 근데 아세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는 이 기울기 가속도가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다르다는 거 보이세요? 왜요? A는 N분의 F인데 A와 B가 받은 힘은 F로 같지만 질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그럼 머리 넣어줄게. 가속도와 질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됐어? 자, 가속도의 비가 몇 대 몇일까요? 2대 1이겠죠. 그러면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1대 2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얘 질량이 M이면 얘 질량이 2M이라는 걸 얘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납득하길 바란다. 자, 그래서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절반입니다. 기억 맞는 겁니다. 시간이 T초일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B의 운동 에너지의 4배이겠습니까? 그래서요. 됐어? T초인 순간에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M 속력의 제곱이니까 4V 제곱. 얘는 2분의 1M 됐어? V 제곱이에요. 맞아?
자, 얘 계산하면 2mv 제곱, 얘 계산하면 mv 제곱이니까 A의 운동 에너지는 2배지 4배가 아닙니다. 자, 0에서 t초 동안 A가 B의 한 일과 B가 A의 한 일은 어떻습니까? 같니? 라고 하면 꼬맹아, A가 B의 한 일은요, A가 B한테 준 힘, 같네요? 그럼 한 일이 같나봐! 병신.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가 같아야지, 새끼야. 간거리가 같냐? 다르죠. 되겠어? A는 이만큼 갔어요. B는 이만큼 갔어요. 그러면 A가 B에다가 힘을 주면요, F라는 힘을 줘도 간거리는 S예요. 근데 B가 A에 해준 일이에요. 힘을 준 건 똑같지만 A가 간거리는 2배 많아요. 그러니까 B가 하는 게 2배 커요. 이해돼요?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35분에 수업 시작할 거거든요. 간단히 뭐고 드세요.